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자, 오늘은 인물 촬영을 실내에서 할 때 어떤 팁들이 있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햇빛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렸다가 맑았다가 이렇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실 모델님, 오늘 이 모델님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디렉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할 장비는 EOS R5고요. 현재 지금 35mm 렌즈를 지금 마운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활용할 렌즈는 실내에서이기 때문에 35mm 렌즈와 50mm 렌즈, 85mm 렌즈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연광 촬영은 빛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광 촬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은 여성분들이 자연광을 선호하시고 또 좋아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광 촬영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촬영을 잘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로우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R5 같은 경우에는 로우 촬영하고 그 다음에 컴팩트로 C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수를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C로를 활용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로나 컴팩트 로나 퀄리티에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화이트 밸런스가 크게 어긋난 경우에는 일반 로, 오리지널 로가 훨씬 더 유리하지만 보통 카메라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그 화이트 밸런스의 어긋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는 C로를 오늘 활용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직광이 세게 드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 들고 있는 반사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반사판에는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반사판 크기는 60cm 반사판입니다. 광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얼굴의 피사차의 상대적인 거리입니다. 상대적인 거리가 가깝고 그 상대적인 것을 봤을 때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광원의 크기로 따지면 태양만큼 큰 광원은 없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광원은 굉장히 조그만 해가지고 빛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60cm인다 하더라도 얼굴 가까이 된다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광원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혼자 1대1 촬영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어시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한 손으로 잡고 들어도 바람이 불어도 얘가 뒤집어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60cm 반사판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반사판을 활용한다면 바람이 안 부는 날에 얼마든지 혼자 들고 활용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날아가 버리겠죠. 한 손으로 들고 가깝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0cm 반사판을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사판을 활용하게 되면 안부 복원을 조금 더 잘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판은 정말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ISO는 오토로, 그리고 최소 셔터 스피드는 셔터 스피드 범위 설정에서 125분의 1초로 최소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최소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를 맞추면 핸드블러나 모션 블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셔터 스피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 놓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이 항상 상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한다는 점 잊지 않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빠르게 연사나 그리고 빠른 상황에 대처해 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세팅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연광에서 한번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서 보실까요? 먼저 자연광 촬영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배경이 예쁜 데를 먼저 선정하시면 좋은데 빛의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창문은 거대한 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소프트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창문을 마주보고 찍게 되면은 이쪽 한번 보실래요? 얘가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순광이 돼요. 말 그대로 순광. 그래서 순광에서 찍으면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 둘, 셋. 네, 이렇게 순광을 찍어도 되고요. 근데 약간 드라마틱한 빛을 찍고 싶으면 역광으로 찍으면 좋겠죠? 자, 역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광으로 둘, 셋 촬영을 딱 하게 되면
역광을 찍게 되면 얼굴이 어둡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뭘 쓰냐? 이렇게 반사판을 활용을 합니다. 반사판을 가깝게 될 수 있는 그런 화각대예요. 그래서 35mm 렌즈와 이 조그만 60cm의 반사판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mm 렌즈는 어떻게 하냐면 발을 끝에 걸고 찍으면은 다리가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트 벽에서 전신샷, 풀샷 가볼게요. 둘, 셋, 찰칵. 다리가 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50mm로 한번 바꿔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부드러운 광원, 창문이 부드러운 광원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프트한 라이트예요.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 얼굴에 그림자가 세게 안 져가지고 예쁘게 여성들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팔 살짝만 구부려 줄래요? 오케이, 그렇지. 모든 관절을 조금씩 구부려줘야 됩니다. 팔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팔이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기신 분들은 길게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쫙 펴져 있으면 짧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를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팔꿈치나 발이 조금씩 구부러져 있으면 굽혀져 있기 때문에 길이를 가늠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짧아 보인다 하더라도 굽혔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 라고 뇌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디렉팅을 할 때 팔이 딱 뻗어 있으면은, 반듯이 되어 있으면은 모든 관절이 조금씩 구부러지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조금씩 구부러지는 게 막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이 정도만 구부러지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시면 돼요. 몇 장 더 찍어볼게요. 자, 한 곳에서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을 찍어야 되는데 로우 앵글에 찍을 때 장점은 약간 걸 크러쉬 느낌으로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약간 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약간 옆으로 서볼래요? 골반 이쪽으로, 카메라 렌즈 쪽으로. 골반 카메라 렌즈 쪽으로. 그쵸? 얼굴은 약간 뒤로 하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둘, 셋. 자, 로우 앵글을 찍었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힙이 더 커져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힙은 더 강조하고 얼굴은 작게 만들어서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신체 비율을 어떻게 보면 렌즈 왜곡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어요. 하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 촬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둘, 셋. 약간 뒤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 둘, 셋. 네, 끝. 조금씩 돌아볼까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조금씩. 끝. 그렇지, 끝. 나이스. 네. 빛이 순광이냐, 역광이냐, 사광이냐가 중요한데요. 순광은 말 그대로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순광이에요. 그래서 순광은 어떤지 여기 한번 정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쪽 정면으로. 이렇게. 이게 순광이고 사광은 옆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봐주시고 사이드에서 봐주시고 그렇지, 굿. 자, 역광은 완전 등 대고. 오케이, 역광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흐린 날이었기 때문에 순광에서도 그림자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뙤약볕일 경우에는 눈 밑에 그림자라든지 코 밑에 그림자라든지 그 다음에 턱에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양을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감게 되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런 사진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광을 야외에서 찍는다, 자연광이다 할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 디퓨저가 전혀 없다 했을 경우에는 보통 역광이나 역사광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광이면은 사광에서 살짝 이렇게 틀어준 요 각도로 역사광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역사광으로 찰칵 찰칵. 또는 역광의 배경이 정말 예쁘다 할 경우에는 역광으로 찍되, 이럴 때 어떤 걸 활용하냐? 바로 반사판을 활용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빛이 위에서 아래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반사판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촬영을 해주시면 얼굴 안부 디테일이 그나마 잘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반사율을 높이려면 음박으로 촬영을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장소를 선택을 했을 때 서서만 찍을 게 아니라 자연광에서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많이 앉거나 눕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야외에서 찍다 보면 더러우니까 앉을 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서서 찍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구도와 다양한 포즈를 찍으시려면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앉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볼게요. 지금 모델분이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앉으시죠. 일반인 분들은 깊숙이 앉으시죠. 네, 깊숙이 앉으시는데 요렇게 앉으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깊숙이 앉아 있기 때문에 밖에 찍었을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조금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가 좀 길게 보이려면 의자 끝에 앉아 가지고 다리를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알아서 해주셨는데 이 골반하고 어깨 라인이 살짝 틀어져야 여자의 어떤 여성분의 굴곡진 몸매라든지 곡선이 더 잘 드러나서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포즈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팔 한쪽이 몸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야 팔이 얼마나 얇고 허리가 얼마나 얇은지 보여줄 수가 있어서 붙여서 촬영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옷이 긴 팔이었을 경우, 검은색 옷이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둥그런 검은색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뭉툭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까 두 손 모으는 거 되게 여성스러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네, 요게 한 손으로 찍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이하로 안 떨어지게 세팅해 놔가지고 한 손으로 찍어도 얼마든지 되고요. 그리고 AF는 제가 자동으로 썰보를 해놔서 눈에 칼핀이 들어가서 사진을 빨리빨리 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되게 드라마틱해지는데 보통 저희가 촬영하는 게 림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머리 이렇게 끝에 떨어지는 빛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배경하고 이 머리에 떨어지는 빛이 분리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고 싶은데 지금 그림자를 보니까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앉아야 돼. 바닥에 앉아볼게요. 여기 기대고 바닥에 앉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에 머리가 보일 거예요. 그 말인즉슨 머리 끝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다? 빛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무릎에 이렇게 놓고 무릎 각대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세로 틸트가 된다는 점은 로우 앵글도 얼마든지 여기서 촬영할 수가 있고 이 반사판의 빛에 따라서 빛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광 촬영할 때는 반사판이 필수입니다. 필수.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배경을 선정을 했으면 이 배경이 다양하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딱 한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 배경에 있어서 전신만 찍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장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전신을 한 10%에서 20% 정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무릎이 크랍으로 그 다음에 상반신 그 다음에 얼굴 클로즈업까지 4개의 구도로 나눠서 촬영을 해주시면 벌써 10장씩만 찍어도 40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한 2가지 정도 포즈를 더해 주시면은 4, 32, 120장 정도를 찍으시면은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장소를 한 포즈로 날리는 것보다도 그 장소를 여러 개 활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형지물 거울이 있으면은 이거를 활용한 샷도 괜찮죠? 거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울샷. 자, 이런 거울샷 찍으실 때는 망원 렌즈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얼굴 반대쪽으로, 창밖 쪽으로 볼까? 창밖 쪽으로, 그치, 다시 거울. 자연광을 촬영을 할 때 굳이 반사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친구들로 반사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체 제작 스티로폼 반사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연광에서 제가 팁들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미리 알고 계셨던 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몰랐던 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연광 촬영은 정말 많은 공간에서, 많은 환경에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촬영 환경입니다. 카페라든지 집이라든지 야외라든지
실내에서 자연광으로 찍을 수 있는 연습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연습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자연광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드린 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